안녕하세요. 일본 사는 회사원 후카입니다. 대부분의 이자카야가 저녁에는 이자카야 장사를 하고 낮에는 주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런치를 제공하는 식당이 됩니다. 예전에 와봤던 이자카야인데요. 런치 메뉴 한정 10인분만 이렇게 새우가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해산물 돈부리를 제공합니다. 가격은 1200엔인데 100엔을 추가하면 된장국 하나가 나와요. 100엔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된장국 하나를 주문했거든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한 사이즈가 나왔어요. 일본에서 대부분의 정식에 된장국은 무료로 제공되긴 하는데 사이즈가 대부분 밥공기 사이즈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나온 된장국은요 거의 국수 그릇 사이즈, 대접 사이즈가 나와서 100엔에 이 정도면 꽤 대단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신주쿠 니시구치 주변에 이자카야가 많은 골목이고요. 확실하게 위치를 말하자면 이전에 갔었던 멘야 무사시 그 큰 도로의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해산물 돈부리가 하루에 10명한테밖에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아침 오픈 시간이 11시 반이거든요.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줄을 서셔야 합니다. 저도 갔을 때 제 앞에 2명이 있었어요. 저는 3번째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역시 국물로 위장을 따뜻하게 적셔줘야 뭔가 식욕이 나는 것 같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미역 된장국이었는데 따뜻하고요. 그리고 그 진한 된장 맛은 아니었어요. 일본 된장국 하면 굉장히 진하고 좀 짠맛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그 성게 된장국 같은 듯한 느낌의 된장국이었습니다. 저는 이 해산물 돈부리 이렇게 새우가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이 모양은요 홋카이도에 있는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거기는 뭐 2단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푸짐하고 비주얼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제가 홋카이도에 갈 일이 없어서 도쿄 근처에서 맛있는 해산물 돈부리 같은 거 예전에 쯔지한 갔을 때 먹었었던 것처럼 그런 맛있는 해산물 돈부리를 제공하는 식당이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저 웹으로 검색해서 찾아낸 식당이었고 그리고 우선은 지난번에 이자카야 회식으로 먼저 갔었고 또 그때 한참 이 점포 리모델링 중이어서 가게가 런치를 안 할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런치 언제부터 하나 하고 검색하고 전화도 걸어보고 했는데 적어도 한 20일은 기다려야 런치 재개를 한다고 해서 그 20일을 기다려서 아마 첫날 게시쯤인가 그때쯤 간 것 같네요. 반찬은 이 나메로우 요게 전부였고요. 일본이 정식에서 그 야채 절임 그 정도까지는 나오는데 정말 이 종지 사이즈 조그맣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채소가 많이 부족한 정식이긴 합니다. 먹다 보면 도대체 이 새우를 어떻게 세웠을까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새우를 들어봤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꽤 오래 뽑혀서 당황했습니다. 기분은 젓가락으로 엑스칼리버 뽑는 기분? 그런 기분이었어요. 우선 이자카야 런치 대부분 맛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생선 요리에 자신감이 있는 가게들이기 때문에 점심 런치 식단들이 뭐 고등어 구이라든지 굉장히 고소하거든요. 기름도 많고 그리고 해산물 돈부리라든지 저녁에 제공하는 사시미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감칠맛 있고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맛을 기대를 하잖아요. 비주얼은 아까 그 새우가 서 있는 걸로 합격을 했고 맛은 어떤가 하고 하나씩 음미를 했습니다. 요 해산물 돈부리는요, 이 테이블마다 먹는 방법이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꼭 그 순서를 맞출 필요는 없지만 적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 우선은 그 돈부리 위에 올라있는 해산물들을 먼저 먹어보고 그리고 그 해산물들을 같이 나온 소금에 한번 찍어 먹어보고 그리고 이 계란장 있죠? 그 달걀장을 넣어서 비벼 먹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점원에게 다시유라고 그 국물을 요청해서 오차즈케로 먹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솔직한 맛평가를 하자면요. 처음 이 비주얼에 놀래서 와 이거 되게 맛있겠다 되게 멋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씩 그
요 횟감들을 소금에 찍어 먹어보는데 저녁에 먹었던 그 맛보다는 조금 떨어진 맛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슈퍼에서 파는 그런 맛 같은데 하는 거랑, 그리고 오이가 들어가 있어요. 요 오이 싫어하는 사람은 일본에도 많거든요. 저는 오이를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 이거를 따로 공지를 해주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런데 이 나메로, 요 반찬으로 나온 나메로가 굉장히 맛있었고요. 그리고 이 계란장 있죠, 달걀장. 이 달걀이 고급 달걀이래요. 그래서 이 달걀 노른자만 먹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왜 이렇게 쫀득해? 왜 이렇게 쫀득쫀득해? 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요 계란 어디 건지 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적당히 먹다가 이제 그 국물 넣어서 오차즈케로 먹고 싶다 싶을 때쯤 이제 눈치를 보는데, 점심 때는 직원이 딱 한 명만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 오셨을 때 여기저기 불려다니다가 직원이 없고, 그래서 그분 부르는데 소리쳐서 불렀습니다. 저기요, 여기 다시우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에 다시우 넣고 먹었는데 뭔가 좀 빠졌나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와사비 꼭 넣으시고요. 그리고 간장도 조금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히키니쿠 도코메에 재방문을 했습니다. 요즘은 예약이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예약 시간이 되어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 쫓겨났습니다. 예약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아래서 기다리세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층 제일 뒤에서 줄을 섰고요. 직원이 내려오더니 예약하셨어요? 한 명씩 물어보고 예약 시간이 돼 있던 저를 보고 2층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예약하기 정말 힘들었는데 요즘은 차주 예약 정도는 자리가 많이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예약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또 히키니쿠 도코메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주 물으시는데요. 제 블로그에 자세하게 적어 놓았으니까 그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밥은 아기밥 사이즈로 나오고 리필은 가능하고요. 국은 리필 제공이 안 되니까 아껴 드셔야 합니다. ご来店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ちらのハンバーグ、下味がしっかりついておりますので、最初は何もつけずに、ぜひご飯の上に塗って、そのまま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おろしに히키니쿠 도코메라는 말이 간 고기와 쌀이라는 거잖아요. 이 간 고기로 햄버거 스테이크를 숯불에 잘 구워대고, 그리고 코메는 솥밥으로 만들어서 감칠맛 있는 그 일본인이 자랑하는 쌀맛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제가 재방문해서 이 두 번째 먹어보는 거잖아요. 역시나 육즙이 참 잘 배어있고, 그리고 고기도 수창이 배어있어서 맛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느꼈었는데 먹다 보면요, 한국의 떡갈비 같은 맛이 나요. 어차피 두 개 다 소고기를 재료로 만든 요리잖아요. 근데 이 양념 맛이요, 너비아니, 떡갈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 달걀 서비스 무료거든요. 이 달걀밥 만드는데 굉장히 좋기는 한데 달걀이 이 쌀하고 좀 어울려야 좋아요. 근데 좀 더 고급 계란을 썼으면 어떨까 싶은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내는 다카다노바바 역 앞인데요. 다른 큰 관광지, 신주쿠나 아사쿠사, 긴자 같은 곳은 유명하지만 다카다노바바라는 곳은 잘 들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일단 와세다 대학이라고 하면 다카다노바바를 알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아톰의 성지라서 전차 출발음이 아톰 주제가입니다. 슈퍼나 편의점, 드럭스토어에 가면 여러 가지 군것질 거리들이 있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 고구마 말랭이,
한국에도 이미 이렇게 말려서 파는 상품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친구가 이걸 줬었거든요. 근데 저 이거 강아지 간식을 저한테 준 줄 알았어요. 먹어보면 말린 고구마의 맛이 정말 최고예요. 여행 중에 아니면 전철 탔을 때 갑자기 오는 급동 있죠? 그거를 막아주는 필름형 설사약입니다. 예전에 통근 시간 1시간 반 되는 전철 타고 다닐 때 자주 애용했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살 떨어졌다고 슈퍼에서 막 비싸게 판대요. 요즘은 진짜 뭐 누구를 뭐 애라이 한 사람을 만날 일이 있어야지 뭐. 그 유튜브에 나왔던